자, 지금부터 오늘은 이노피아 잉글리시 학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원칙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꼭 이제 관리를 하실 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원칙으로 회원의 진도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회원의 진도 설정은 학습자의 현재 실력보다는 조금 저단계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학생들이 신규로 오는 학생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대개는 학생들이 다른 학원이나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든 교육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오던 어쨌든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온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레벨 테스트를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어디를 맞는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설정을 제일 처음에 잘못해 놓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 실력에 안 맞는 부분을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실력에 좀 높은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실력보다 낮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연습 프로그램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다른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낮은 프로그램을 했다 이랬을 때 그것을 기억을 해보니까 이거 다 배운 프로그램이고 아는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거기서 그것을 말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직접 말로 연습하면서 직접 써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 아이가 what is it, what is that 이런 쉬운 문장들이나 같은 것들도 실제로 말을 하면서 실제로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시켜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잘하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단계를 예를 들어서 2단계나 아이가리스로 예를 들면 2단계나 3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가리 1단계나 아이가리 주니어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고 직접 써보는 거에 대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2단계나 3단계 실력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5학년, 4학년 이 정도 된다 해서 단계를 아이가리스를 2단계나 3단계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이 학습 관리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단계는 어쨌든 시작을 하는 단계는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계보다는 저단계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그것을 아이들이 꼭 복습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원칙은 꼭 복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프로그램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습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그 연습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 리뷰나 반복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 원칙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학습을 해나가는 것처럼 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복습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 예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 한 명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김다희라는 학생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 때에는 이 학생이 어떤 그 교육회사에서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 단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학습 정보로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저기 학습 결과 보기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자,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파닉스 2를 하고 있는데 메인 학습을 클릭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이가리 1-1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시 1번을 클릭을 해 보시고요. 자, 이 화면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이 학생은 전체 학습 횟수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복습이 2번이니까 정규 학습 1번 하고 복습을 2번 해서 총 학습 횟수가 3번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이 쭉 클릭을 해서 위로 차시를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0점 처리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쭉 내려서 어떤 건지 한번 좀 클릭을 해보세요.
아주 이 학생은 잘된 아이, 잘된 예입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어떤 거든지. 이거 보시면 정규 한 번에 복습 두 번 전부 다 100점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는 또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 입에다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던 모르던 실제로 자기가 원어민을 만났을 때 1, 2초 내에 팍팍팍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아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클릭하시고 또 다음번에 아이가리 주니어나 뭐 다른 거 한번 좀 클릭을 해보십시오. 2단계나 3단계. 이거 쭉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90점, 98점씩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한번 보시면, 요게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2번, 3번 해서 최종 학습생 3번인데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정규 100점 아닌데 복습할 때 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할 때마다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이거를 한 번만 딱 끊어놓으면 그 다음에 원어민을 만나서 1, 2초에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완전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또 연습을 해서 무수히 반복 연습을 해서 하나의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을 실용용어로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100점을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 아이들은 대부분 한 번에서 100점을 맞거나 90점 이상 맞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것을 다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학생이 왔을 때 아예 바로 복습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아이들한테 일러주면 이 아이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아이거든요. 이거 보조학습 클릭을 해보십시오. 보조학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단어 클릭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단어도 스몰 보컬을 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또 1차씩 클릭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예 바로 복습 횟수가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보컬을 할 정도의 아이가 낮은 학생인데도 이 아이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같은 날 4시 4월 3일 날 3시 18분 이 정도 바로 한 거를 그 다음날 한 번 끝나고 바로 복습으로 들어가서 또 그날 또 했다는 겁니다. 100점을 맞은다는데도 또 복습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단어를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을 많이 가져준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 학원에 와서는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된 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아이 한번 또 클릭 한번 들어가고. 자, 다른 아이들과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전에 봤던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키거나 이런 대로 잘 따라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주지 않고 복습을 하는 걸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복습을 잘하는 아이들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최소한 바로 복습을 다 전체 다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관리 페이지에서 최종 점수에 있는 것은 100점을 만들어놔라.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거를 한번 학습 결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리 주니어 말고 이 학생은 지금 무슨 학생이죠? 송시현 학생. 자, 이 학생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떤 것든지 한번 클릭해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십시오. 쭉 올려보세요. 요게 보시면 33점이라는 게 있는데 최종 점수는 여기에 100점이 나와 있고 또 다른 거 한번 또 클릭해 보십시오. 자, 쭉 올려보세요. 어느 것든지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83점인데 최종 점수는 100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복습 2번에 정규 한 번을 해서 총 3번을 하면서 이것을 최종 점수를 100점을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 최종 점수에 있는 점수라도 100점은 만들어 놔야 된다. 저희들 복습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바로 복습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느 거든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하게 되면 이미 관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 복습을 해야 되는 페이지만 찾아서 자기가 복습을 해서 그것을 최종 점수를 100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점수 페이지가 100점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그 페이지는 아이가 모르고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복습을 해서 어쨌든 최종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아이가 복습을 너무 하기 싫다 이러면 그 복습을 해야 되는 페이지만, 점수가 낮은 페이지만 찾아서 최종 점수를 100점을 만들어 뒀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원칙이나 세 번째 원칙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복습 페이지를 갖다가 전체 다 복습을 하지 않고 최종 점수가 낮은 부분만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로그아웃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만 이것이 점수화돼서 그 페이지만 복습을 하게 되고 그 페이지만 점수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요 넥스트 페이지를 꼭 클릭을 하는 걸로, 요 바로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복습을 했어도 점수는 안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 한번 클릭을 좀 해보시죠. 세 번째 아이를 좀 들어가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아이는 앞에 두 번째 아이보다 조금 복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소홀히 된 아이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학습 결과 보시고, 자, 아이가리 주니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학습 횟수는 그날 2번씩은 했어도 여기에 복습을 다시 한번 복습을 안 한 아이거든요. 그러면 쭉 올려보십시오. 다른 거 주니어 말고 아이가리스를 한번 쭉, 이 아이는 지금 현재 5학년 아이인데 보시면 요 82점짜리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올려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50점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이 최종 점수는 100점을 만들어라, 아니면 복습을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아이는 분명히 선생님이 지도한 대로 하게 돼 있으니까 복습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좋지 않은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0점이나 50점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마셔라. 이 부분을 세 번째 원칙을 꼭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녹음을 하게 되면 한번 복습하기를 좀 클릭해 보시죠. 녹음을 하게 되면 꼭 바로 옆에 녹음 버튼이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 녹음은, 음성 녹음은 실제로 자기가 녹음한 것을 직접 들어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영어 발음을 자기 걸로, 자기가 발음한 걸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자기가 한 번 들어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것을 꼭 업로드해라.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네 번째 원칙으로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도 설정이 있어서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해줘서 그 아이가 문제없이 쉽게 말 연습을 하고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두 번째 원칙은 예습이 먼저냐 복습이 먼저냐 따질 거 없이 언어교육은 무조건 복습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프랙티스를 통한 리뷰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세 번째 원칙은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페이지를 복습을 해야 되는 페이지만 들어가서라도 최종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만드는 복습 형태를 띄워줘라. 네 번째는 녹음은 무조건 자기가 들어보고 괜찮다고 판단할 때 업로드해라. 이런 거를 꼭 지도를 해주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꼭 관리를 하시는데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